제가 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한방차인데요. 녹용과 동충하초가 섞여져 있는 한방차입니다. 이봉규 TV 구독자님 특별 할인하는데 2+1 행사하는데요. 55년 전통의 종로 강남 한의원에서 특별 제작한 겁니다. 믿고 드세요. 건강합니다. 네, 유튜브계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저격수,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스타가 되셨는데 김명윤 소장이. 감사합니다. 이봉규 박사님 뵙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좀 퍼뜨리는 힘이 좀 덜했었는데 박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김명윤 소장 초대한 거밖에 없고 하여튼 대단히 잘 싸워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거짓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 가짜 사기를 왜 사기치냐 그런 건데 오늘도 이준석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뭐 이제 입으로만 우리가 얘기하면은 또 저 준석이가 또 반박을 하고 무슨 저 고소했죠? 우리 김명훈 소장도 고소하고 저도 고소했는데 당했는데 아이고 좋다 이거예요. 법정에서 싸우고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그 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지금 처음 시작은 그 이준석에 관련된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 네. 그래요. 그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그래 이왕 시작한 김에 확실하게 해보자. 네. 대한민국이 간첩을 간첩이라고 말 못하는 나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 못하는 나라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는 계속 성적표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한 3, 4위 정도 아마 제가 볼 땐 칼텍 쪽에 있는 그 입학사정관이신데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자료를 계속 보내주시고 칼텍은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공대에서는 미국 최고입니다. MIT하고 칼텍인데 과에 따라서는 칼텍이 세계 최고예요. 어떤 건 MIT가 높고 어떤 건 칼텍이 높고 하여튼 쌍벽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됩니다. 그 이준석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버드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신생과였기 때문에 조금 등급이 그러니까 그 레벨이 낮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보통 학교에서도 상위 랭킹에 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공대, 상대 뭐 다 많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의대가 높아지듯이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인기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근데 준석이 들어갈 때만 해도 하버드는 컴퓨터과가 아주 신생과고 별 볼일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 당시에 레벨이 한 17위에서 20위 정도. 근데 지금 좀 레벨이 업 됐고요. 화면에 띄워졌는데 저는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그거 아시는지 제가 폴리티코 방송에서 그 7월 4일날 이봉규 박사님 방송에 뵈러 나간다. 제가 이제 이준석의 성적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방송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더니 어제부터 총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준석 걔가 아마도 이준석 걔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하버드 나왔는데 뭔 이상한 소리 하냐. 그냥 누가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과학 장학생 1호로 발탁돼서 가서 국비 장학생으로 가서 제대로 과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라에 이바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가서 왜 중국어만 공부하고 왔냐. 나는 성적표를 좀 파악해 보겠다. 그리고 이거거든요. 더블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거. 아직까지도 하버드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든 뭐 더블 복수 전공 자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 여기에 보면은 메이저 코스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고 또 메이저 코스가 이코노믹스가 분명하게 둘로 나온 게 이준석이가 공개한 말하자면 졸업증명서죠 이게. 네네네. 그 졸업장이다, 졸업증명서다. 뭐 디그리라고 내놨는데 사실상 이 부분 갖고 그 여지를 막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거 보면 뭐 결국은 타진요 놀이로 이렇게 매도하는 식으로 논점을 흐려버리더라고요. 뭐 인지가 없느니 뭐 거짓이니 저는 그런 내용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이거 지가 올린 거죠? 그럼요. 예, 예, 지가 근데 올린 겁니다. 12년 차, 10년이 넘어서 본인 스스로 아니 나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이코노믹스 복수 전공했다고 말한 적 없는데 복합 전공이라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복합 전공은 아니잖아요. 융합 과정을 좀 융합, 더하는 거, 네. 보태기를 더하는 건데 그것도 애매하게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게 복합 전공이야. 그래서 전공자를 붙였는데 그것도 우리가 빼야 될 것 같아요. 융합 과정, 융합 과정. 보태기 과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더해지는 공부가 조금 더 더해지는 상황에서 같은 계열에서 공부를 하는 게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거기 전공이라는 건 메이저예요. 그렇죠. 메이저. 그렇죠. 여기 이제 메이저 코스가 이게 전공이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은 과정입니다. 집중. 컨센트레이션은 집중한다는 거. 융합해서 집중한다는 거지 메이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 너무 속이 시원해요. 같이.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한테 애매하게 복수 전공 아니야, 복합 전공이야. 근데 그것도 전공도 빼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보태기 공부 조금 한 거지. 본인이 공개했던 이 메이저 코스에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스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가짜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준석이 공개한 게 본인 입으로는 10년 차에 나 복수 전공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서 10년 전에 공개했던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10년 전에는 이렇게 복수 전공이라고 떡하니 맞아요. 두 개를 달아놓고 맞아요. 지금 김영윤 소장이 제기해서 너 복수 전공 아니지 하니까 나는 복수 전공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 네가 올린 이거의 복수 전공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올린 게. 네, 그렇죠. 다음 한번 하나씩 보시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7년 전에 네. 7년 전에 JTBC라는 방송에서 본인이 워지야 리준 씨 이래가지고 본인의 중국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버드 가서 중국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 좀 재미있으시라고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이 10년을 넘게 그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도 중국 이름이 없어요. 그 얘는 중국 이름을 그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네. 중국 사랑이 대단하네요. 네,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라고 하는 거고 다음 한번 다음 봐주시면요. 이건 뭐예요? 그 이봉규 박사님의 방송을 끝내고 나니까 네. 방송을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반박하는 자료로 나는 예전부터 네이버에 요 아랫부분 보면 저 네이버에 밑에요? 네네네 본인이 여기서 보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학사라고 했었어. 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네이버가 이거를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나는 예전부터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라는 반박 자료를 올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기는 복수 전공이라고 주장한 적 없어. 지금 와서 오리발 내민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봐라. 나 이렇게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만 했지. 복수 전공 내가 언제 얘기했냐. 이렇게 오리발 내민 겁니다. 이 자료를 대면서요. 근거를.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보류라고 뜬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게 어느 자료예요? 네이버 네이버 자료인데 여기서 여기 결과에 대해서 보류라고 했네요. 반영이라는 거는 반영은 이건 이제 인증이 됐다는 네, 거고. 변경이 됐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네이버에 인물 검색에 신청을 해봤을 때 제가 적는 거와 충분한 보태기 자료 이게 확인되는 자료가 없으면 거기서 보류를 해요. 그렇지. 아무거나 막 인정해주면 그렇죠. 나중에 네이버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류라는 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자, 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박사님 방송을 끝내고 나니까요. 예. 네이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가 인물 검색에 굉장히 그 요건을 까다롭게 바꿔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거를 수정하려니 자료를 넣지 않으면 안 바꿔주고 지금 상황에서 자료 그래 알았어 아포스티오 공증받은 자료가 모든 거에 공식적인 자료니까 그걸 제출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준석이가. 네, 어. 이 나무 위키 나무 위키. 본인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봉규 박사님하고 방송을 끝내고 우리가 10억 내기를 받았잖아요. 아, 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 학력이 컴퓨터과학 학사 요것만 했네. 그렇죠. 경제학 학사였던 게 쏙 빠졌어요. 싹 들어가 경제학이 쏙 들어갔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신의 한 수라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캐치를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한 내용이 있어요. 아, 이게 이제 10억 내기 했으니까 이게 네네네. 달라지네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건 뭐 언제? 아, 네, 그 다음은 이거. 본인이 네이버에서 계속 나 그 경제학 컴퓨터 경제학, 학사에서 컴퓨터.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나는 요청을 했어. 근데 아까 보류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맨 밑에 아래 밑에. 보시면 본인 참여가 2020년 3월 10일.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바꿀 의지가 있었다면 2020년 3월 10날에 바꿨어야죠. 그렇지. 네. 왜 그냥 내비뒀어? 그렇죠. 어, 그 지금까지 그렇죠. 10억 내기 하니까 왜 이제 바꿔? 그러니까 충분히 바꿀 수 하버드 있었는데. 졸업생이다.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에 대한 복수 전공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얻을 이익들을 다 얻은 거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니까 요새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고. 근데 바꿀 수 있는 그 권한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2020년 3월에 이미 바꿀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네. 근데 버젓이 경제학 컴퓨터학을 이렇게 학사 이렇게 똑 해놓고 이때부터 안 바꾸고 10억 내기에 들어가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 바꾼 거다. 그렇죠. 이래. 이제 바꿀 수 있는 나무 위키만 바꾼 나무 거고. 위키만 그것도 네이버는 보류됐고. 그렇죠. 네이버는 충분한 자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못 바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다음을 보시면 그 복수 전공으로 우리가 10억 내기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그 댓글 중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반박을 못할 정도. 원래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추천서는 고용주, 쉽게 얘기하면 대학원이라든지 네. 이제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그렇죠. 하버드에서 고용주로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네. 이야기하셨어요. 직접 발송이 되는 거고 본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받았다 C를 뜯잖아요. 네. 그러면 무효예요, 그것은 그거. 무효야. C라는 건 봉인입니다. 봉인 뜯으면 무효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제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이제 성적표를 분석을 할 거예요. 네. 조금 천천히 넘겨주시면 천천히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예. 쭉 내용 읽어보시면 공식적으로 쓰일 것은 본인이 구경도 못하게 되어 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추천서는 교수가 뭐라고 써놨는지 영영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게 본인이 하버드 그 이제 추천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과학 장학생 1호로 들어갔을 때 1440점 SAT 형편없는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에세이를 너무 잘 써서 교수가 에세이를 너무 잘 써서 합격을 시켜줬다라고 한 인터뷰 방송에 대한 그 반박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조금 국민의힘이 뼈 아플 거예요. 당대표까지 했으면 사무국에서 사실상 진짜를 받았어야죠. 그렇지. 그렇죠. 진짜 꼼꼼한 회사는 실로 붙어 있던 그 봉투까지도 보관하는데 이거는 떨렁떨렁 찍 내고 끝냈다? 이거는 뭐 눈 가리고 사무국에서 옵니다. 받아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근데 이 글은 누가 쓴 거죠? 이 글은 그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이라고. 본인이 미국에서 이제 아, 학생을 예.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미국의 교수님. 네네네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도 이거는 누구나도 아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한 번 더 읊어드린 거고요. 네. 그 이준석이 공개한 성적표를 보면서 네. 제가 페이스북에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제일 오른쪽에 not 네. official 보이시죠? 예, 요. 네네네. 나도 이것은 없어요. 예. 거기서 이제 사인이나 실이 없는 비공식 자료. 그러니까 뭐 이 비공식 학생 자료예요. 지가 알아서 뽑았겠지 하는 자료고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경제학에 대한 수업들을 한번 네. 여러분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도 흐리네. 네.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이게 경제학 관련. 네, 경제학 관련 수업을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맨 위에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W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예, 그거는 2학년 때
그 이 수업을 들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그러니까 이 수업에 대해서 난 못 듣겠다 포기를 하고 똑같은 넘버로 4학년 때 같이 들어서 점수를 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공부했대 이렇게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다 끝낸 거죠.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하셨네요. 네, 이것만 쭉 보시면 저한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지는 않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총 중국어 관련 공부는 6개를 했습니다. 중국어 관련 6개. 네, 그 다음에 경제학도 6개. 경제학은 하나, 여기 둘, 지금 셋, 6개인데. 네네네 그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 관련은 2개. 수학 2개. 네, 매스에 적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은 7개. 컴퓨터 7개. 네, 7개가 했는데 거기 한번 봉을 써주시고요. 네네. 3학년 이거 직접 써주시죠. 너무 이제 좋네요. 아마 수학은 컴퓨터의 필수 과목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아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 파악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컴사 여러분들 읽어 주시면 컴사 이게 1, 2, 1 보통 1이라는 넘버가 1학년 때 하는 넘버예요. 근데 보통 3, 4학년 때 진행을 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요 4.5 요거는 8일 거예요. 8.00, 12.50, 17.50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그건 뭐예요? 왜? 제가 볼 때는 이게 통과된 점수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점수를 본인이 가렸어요. 요것도 WD도 가리지 그랬어요. 요걸 점수를 본인이 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A, B, C, D, E, F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레이드가 네네네. 없네. 네, 그래서 코스 패스된 게 이제 A, B 이상이 패스된 게 12.5 학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점 토탈이. 네, 학점 토탈이 이거 제가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둘. 그래서 나머지 여기서 조금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뭐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뭐 Chinese 130B 13 Chinese 130A 차이니즈가 많네, 진짜. 굉장히 많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Language Citation in Chinese 받았잖아요. 이게 중국어로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과학장학생 1호로 가가지고 중국어로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중국어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초급을 지나서 중급, 고급, 까지. 초급, 중급, 고급을 다 했네. 초급, 중급, 고급까지 그 중국어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리테아티 이거 제가 조금 끼어들으면 이거 좀 끼어들을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석사과정 조지 워싱턴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한두 과목 들었는데 전공 과목이나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전공 과목하고 완전히 다른데 학점을 쉽게 따기 위해서 심지어요. 맞아. 한국 유학생이 한국학을 듣는 애들도 있었어. 나는 그건 양심상 못 듣겠더라고. 한국학. 지금 박사님 그러면 교수가 놀래요. 왜냐하면 한국학 시간에 백인이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이 앉아있으면 제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교수가 놀랄 정도로 그건 그냥 거저 학점 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 초급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 이름도 있었다며. 맞아요. 중국 이름이. 그럼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는 놈인데 아니 여기 국비장 학생으로 가서 중국어 초급을 듣는다는 거는 학점 하나 거저 하나 먹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도 이때는 1학년 때는 4.5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8, 12.5, 17.5 쫙쫙쫙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차이니즈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분포되어 이거 있고요. 먹겠다는 거야 그냥. 근데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뻔뻔한 한국인들 뻔뻔한 거지. 여기 있습니다. 에? 더투 코리아. 한국학이 들었어? 네, 1학년 때 한국학을 들었습니다. 쪽팔려서 나도 못 들었다 진짜. 쪽팔려서 나는 진짜. 나도 어려웠어요 졸업하기. 근데 난 한국학은 제발 쪽팔려서 못 들었어. 아우, 나 너무 웃긴다. 야, 이거 그리고 들었구나, 들었어. 2학년 때 여기 여러분들 여기 그릭. 그리스 지금 그리스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 학 데모크라시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학 장애색으로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본인의 입으로 12년 동안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경제학까지 배운
수재가 가서 공부했던 내용은 보니까 한국학, 뭐 중국 중국의 뭐- 초급, 중국 고급의 언어. 아.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더 제페니스 우드블럭. 일본 판화. 일본 파나. 일본 파나. 그다음에 여기 컴퓨터 공자학도 배웠어요. 휴머니즘. 공자학.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공자, 네, 맹자 공자는 공자입니다. 보통 중국학에 심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지. 힘든 상황인 거죠. 이 그래서 컴퓨터하고는 진짜 관련이 전혀 없는 걸 너무 많이 들었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보면 중국의 6개 과목, 그다음에 컴퓨터는 7개 과목, 경제학은 5개 과목, 수학은 2개 과목, 2개 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매스 적혀 있는 부분이 필요 과목에 들어가는 부분이긴 해요. 그다음에 미술에 관련된 거 2가지 한번 들었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11과목의 개별 코드를 보면요. 한국 근대사, 고대 2학년 때 고대 그리스 데모크라시 배웠고요. 그다음에 정치, 유전학도 배웠는데 사실 유전학 같은 경우는 여기 1학년 때 매스 21에 보면 이 부분이 유전학인데 이거는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그 교양 과목으로 일본 교양 과목은 들을 수 있어요. 네, 교양 과목이다. 제가 이제 하버드 그 홈페이지 우리가 그 아시잖아요. 연구진들이 다 앉아서 회의한 결과가 그렇고 통계학, 공자, 인문학 전혀 관계가 없고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상관없는 애들이 11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남바가 10 컴퓨터 이코노믹 10을 빼더라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121 컴퓨터 사이언스 141 같은 경우 보통 이런 1 들어가는 남바는 1, 2학년 때 배우는 남바거든요. 근데 보통 3학년 때쯤 되면 전공 선언을 하는데 이미 전공 선언을 하기까지의 필수 과목 이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3학년 때 전공 선언을 한다.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그 하버드에 그냥 입학하고 난 다음에 3, 4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해왔거든요. 근데 전공을 선택을 어떻게 했어? 필수 과목이 부족한데 이 바보야라고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거죠. 오히려 중국어를 전공했으면 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총 보면 4학년 때 요 WD 컴사 165 여기는 WD 이제 수강을 철회를 했고 요때 다시 들어요.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4년 동안 총 33과목을 들어요. 토탈 33과목이고 제가 볼 때는 직인이 그러니까 not official이고 이런 부분에까지 계산을 해보면 나드 오피셜을 왜 공개했을까? 저건 나드 오피셜은 아무런 이제 공적인 증거가 없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유학 오피셜한 문서를 내놔야지 왜 나도 오피셜을 문서를 내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 2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시죠? 2시 청년이 뭐야? 그 2시에 모이자 했을 때 2시에 모여지는 청년들이 일이 2시에 있겠어요? 왜 모여요? 그럼 이준석이 보통 뭐 공지를 올리면 2시에 모이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댓글에 보면 모임 이름이? 근데. 2시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지에서 잠시 모이자라고 했을 때 세상에 2시에 모일 수 있는 청년들은 잡이 없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이 개패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냥 그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올렸을 때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뭐 영어가 쭉 써 있으니까 그래 맞겠지 하고 그냥 그런 걸 꼼꼼히 안 보고 네, 지금 영어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그래 뭐 맞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숫자로 여기를 아무리 가려도 저는 가리려면 요것도 가렸어야죠. 요것도 가렸어야죠. 그러면 AB를 통과한 게 얼마인지도 모르는 건데 그냥 좀 마음 급한 마음에 여기만 이렇게 가리지 않았을까. 그래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추측을 해보는 거고 뭐 이래 저래 했을 때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단계가 4.5, 8, 12.5학점, 17.5학점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학으로 채우면서 점수를 쉽게 따는 게 아닐까. 보통 3, 4학년에
아시잖아요. 세수도 못할 만큼. 그럼. 그렇죠. 아니, 저는 뭐 학부는 거기서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똥 빠질 거예요. 미국은 특히 하버드 같은데 졸업하려면요. 아유, 똥 빠지지.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안에 하버드 학부도 법대 나오고 이제 그 대학원까지 법대를 나오신 분이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3, 4학년 때 얼굴에 우담바라가 폈대요. 그러니까. 세수를 못해서 곰팡이가 아니, 펴가지고 그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데 거의 뭐 그 도서관에서 책을 못 사니까 도서관에 살고 이랬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그 수강 신청 내용을 보면서 그냥 정말로 이제 여행을 다닌 것 같다 하버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쉽게 졸업을 했네요. 쉽게.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어하고 중국 공자 이런 거는 일본 판화, 한국학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더블 전공이라고 더블 메이저라고 구라를 쳐. 아, 예, 예.